제104회 전국체전이 오는 13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요. 출전을 앞둔 제주 선수단들도 금메달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상대 선수를 들어 가볍게 넘어뜨리는 이호상 선수. 오는 13일부터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86cm의 큰 키에 근육량이 또래보다 월등한 데다 주특기는 들배지기. 지난해 대통령기 비배 전국 씨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전국체전에서는 아쉬운 은메달을 기록해 올해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는 포부입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서 2대1로 아쉽게 은메달을 땄는데 올해는 근육량도 많이 늘렸고 회복도 잘해가지고 한번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다이빙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영남 선수도 이번 체전에는 제주 대표로 출전합니다. 수영에서 기대되는 메달은 모두 9개.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마지막 화살을 10점에 꽂으며 남자 양궁 단체전에 금메달을 안겨준 오진혁 선수도 참가해 양궁에서는 메달 8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은 38개 종목 선수 500여 명. 메달 목표는 90개 이상입니다. 올여름 유례 없이 더웠는데도 우리 선수들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봐지고요. 저희들 당초 목표는 한 70개인데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얻을 것 같습니다. 상대팀 전력 분석을 토대로 강도 높은 실전 대비 훈련을 거친 제주 선수단. 이번 체전에서 예년보다 많은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중학교의 과밀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 서부중학교는 최근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서 탐라시대 유물이 확인돼 개교 시기가 또 연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서부중학교가 들어설 예정 부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해 굴착기로 겉흙을 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표토를 걷어낸 구역에서는 토기 조각과 주거지로 보이는 유구 등이 확인됐습니다. 기원 후 3에서 6세기 탐라 전기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굴 조사가 진행된 30곳 중 대부분에서 이 같은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유적과 비교했을 때 수열, 원형 수열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내에서는 지금 외도동식 토기라고 하는 탐라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들이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학급 800여 명 규모로 들어설 제주 서부중학교 부지는 2만 5천여 제곱미터. 대규모 탐라시대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탐라 역사권 문화재 발굴 조사 지역에서 5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물이 확인되면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착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발굴 유물이 산재된 상황으로 볼 때 보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시 설계와 시공 방법 등을 조정해 2027년 3월 예정인 개교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은 저희들이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길기 때문에 모듈러 공법을 좀 도입을 하면 2027년 3월에 이제 개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 재선정과 토지 매입 난항 등으로 개교 시기가 4차례 연기된 제주 서부중학교가 예정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 앞으로 진행될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어는 한글 중에서도 지역 특색이 가장 강한 언어인데요. 유네스코가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할 정도로 사용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보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글날을 맞아 탐라문화축제에서는 제주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가록과 해녀복 등 제주 전통 의상을 입고 관객 앞에 선 아이들. 능숙한 제주어에 몸짓과 표정을 더해가며 익살스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냅니다. 아이고
관객석에선 웃음과 박수가 쏟아지고 어른들은 손주뻘의 제주어 솜씨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새는 다 표준어 써보난 저런 아이 할망 것처럼 말하는 저축하는 아이들이 어쩌게. 그냥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게 맛이. 제주어를 자주 쓰는 어른들은 훨씬 더 농익은 제주어 솜씨를 뽐냅니다. 5일장을 같이 가자는 짧은 대화는 제주도민들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민경악하 오랜만에 장해강 미씨가 뜰나와신 거 보고 괴기국시에 탁배기 혼사발들 있어고 하강 거 촐레꽃음도 헛꿈 사사키야. 탐라문화제 나흘째를 맞아 열린 제주어 동화구연대회와 제주어 말하기 대회.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40여 명이 참가해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제주의 전통 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제주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글날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구역안을 발표합니다. 당초 용역진은 지난달 11일 중간 보고회를 계획했지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부실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지적하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구역안은 모형안과 달리 경계지역에 따른 예산과 정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공개 내용에 따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록도에서 한센인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복과 기금을 마련했는데 생전에 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입니다. 입당 노래와 함께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의 추모 미사가 시작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를 올리는 천주교 신자들.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마리안누아 마가렛 기념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 1966년 31살의 나이로 소록도에 들어와 40년 가까이 한센인 환자를 돌봤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때도 자신이 부담이 될까 봐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동료 간호사 마리안느와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런 그녀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가렛 간호사의 영명과 함께 고흥 녹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두 간호사를 위해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한복과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전달하기 며칠 전 마가렛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녹동초등학생들이 준 옷을 보여드리고 그 앞에 이제 모셔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옷은 마가렛 언니를 입혀서 25만 원은 최초의 조유금이 된 거예요. 한국 이름 백수선. 향년 88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전한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소록도에 기억될 것입니다. 소록도 아주 좋았어. 굉장히 행복 있게 살았어.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 표정이 맑아져서 가을볕도 따스하겠고요. 낮 기온이 23도 내외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는 쾌청하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인데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11도, 동부 지역 17도로 아침에는 꽤 쌀쌀하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부 지역 21도, 동부 22도, 북부 지역 23도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 성판악은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2.5m까지 꽤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다액종 제거 설비 장치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검사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베타 핵종 분석기 시스템을 갖추고 내년부터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연근 해역 조사 지점을 14곳에서 28곳으로 2배 늘리고 위판전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된 모슬포와 추자도 수협에 대해서도 최소 월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오늘 31일까지 제주도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제주형 행정제재 도입과 15분 도시 제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공시지가가 6% 정도 하락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재산조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금융재산이 없이 일반 재산인 건물과 토지만 있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부 가구는 9억 8천만 원, 단독 가구는 6억 2천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월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으로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구당 30만 원씩 160세대에 4,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2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화 장애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주 지역 주유소 대부분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주유소 194곳 가운데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인 곳은 186곳으로 전체의 95.8%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1,839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가장 비싼 곳은 1,890원, 가장 싼 곳은 1,748원으로 100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편의점 GS25가 제주와 내륙 간 반값 택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GS25는 반값 택배 서비스를 그동안 제주도 안에서만 제공했지만 많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주와 내륙 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량이 5kg을 초과하거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80cm가 넘는 부피의 상품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제주 특산물인 감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